끊을 때가 왔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 끊을 때가 왔습니다. 35 끊을 때가 됐습니다. 45 이제 끊어야 돼요. 55 끊기 딱 좋을 시기예요. 65 이제 마지막 찬스. 75 끊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배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보면 치아가 나오고 변색이 돼 있네요. 입안에 종양이 있고요. 목의 후두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고요. 폐암이라고 써 있는데 분홍색의 이게 폐 실질, 즉 폐 원래고요.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건 안스라코틱 피그멘트라고 그래서 그냥 서울에 살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가운데 보시는 집게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종양이 폐암이죠. 이거 가져오신 분이 SFP시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경고성 사진을 실어 놓는 이유가 담배를 피면 이런 질환에 걸린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거죠. 제가 이제 부검한 케이스에서 담배를 정말 오랫동안 피신 분이 폐가 공기방울로 뽀글뽀글한 폐기종, 이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숨 쉬는 할아버지도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 담배 사진도 좀 충격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치아 변색 한번 볼까요? 치석도 많고 막 그러니까 좀 더러워서 그런가 키스가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니코틴이랑 타르와 같은 화학물질 때문에 누렇게 착색이 됩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이제 긁어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혹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시면 학생이나 좀 젊은 분들이 실습으로 해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가 안 돼요. 담배 피는 분들은. 왜? 칫솔들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앞니빨 같은 거는 칫솔을 잘 하시겠죠. 옆니빨이랑 이런 거. 근데 안쪽에 구석구석 닦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타르나 니코틴의 잔여물들, 착색되는 이런 화학물질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과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치과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를 벌리면 이 사람이 담배를 폈던 사람인지 안 폈던 사람인지, 피고 있는 사람인지 안 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착색만 되면 세라믹으로 이빨 간 다음에 씹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잇몸도 망가져요. 담배는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이거가 되면 치아가 망실이 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꽉 차야 돼요. 분홍색의 잇몸이 꽉 차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듬성듬성 다 벌어져 있죠. 이건 벌써 치아에 치주 질환이 있다는 거야. 치아에 있는 치주에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망실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가 오복의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드신 다음에 치아를 망실하게 되면 문제가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기 나이 드셔도 꼭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기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러는데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가 망실된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에 변색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치주, 즉 치아 주변에 염부 조직이 관리가 안 되는 게 담배의 결정적인 입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게 좀 듬성듬성 있으신 분들은 좋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저도 비전문가지만 윗니는 다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이 선택된 게 아닌가. 이런 사진이 어떻게 선택되나? 실제로 KTNG에서 사진을 리크루트만 합니다. 모아요. 예전에 저한테도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 암 사진을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고, 아무래도 경각심도 좀 심어주고 담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면 좋잖아요. 이율배반적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벌써 안에 하얀 거가 보이고요, 빨간 게 보이는데 종양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하얀색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강암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게 암세포가 엄청 빨리 자라면서 관 모양을,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제 땀샘 할 때 그 관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니면 평평한 상피세포처럼 생겼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겨서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만큼만 얇게 증식한 게 정상이라면 막 엄청 쌓이게 되는 거. 죽지도 않아요. 암세포는 죽지도 않죠. 막 이게 증식하면서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출혈이 생기기도 빨갛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암세포랑 출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담배를 피면 구강암에 걸리느냐? 걸립니다. 구강암의 50%는 흡연이 원인이에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구강암의 발생 비율이 10배입니다.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연하면 무조건 줄어요. 금연하는 즉시 구강암의
발생 빈도가 확 10년, 15년 끊으면 어떻게 되냐? 안 생겨요. 절 믿으세요. 왜냐면 계속 자극을 안 하는데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는 있죠. 저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 끊는 게 중요하다. 그 밖에 뭐 바이러스가 구강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자극 같은 것도 구강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필요 없어요. 나 혹시 바이러스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인은 뭐다? 흡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아와 잇몸 왔죠. 그 다음에 안쪽 구강암이 왔죠. 그 다음 어딜까요? 후두입니다. 후두는 뭔가 하냐면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 치아를 통해서 입안,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후두예요. 여기 울컥 삼킬 때 이게 목젖 있죠? 이 안쪽이 후두입니다. 후두가 어떻게 됐어요? 절개를 한 다음에 없어요. 이 후두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 흡연입니다. 흡연 말고 후두암의 원인을 뭐 있죠? 근데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원인이고 80에서 90%는 뭐다? 흡연입니다.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암에 걸릴 확률은 몇 배? 13.5배. 딱 13배에서 14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이상 확률이 높다. 후두암 잘 안 걸리는 암이에요. 근데 다 걸리는 사람 다 누구? 흡연자. 그것도 누구? 오래 피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 구멍이 뻥 났나요? 후두를 제거했으니까. 거기 암 생겼으니까. 후두가 말하는데요. 보컬 코드, 성대 결절 막 이런 거 생기는 데가 코드 있는데 결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로봇 말처럼 뭘 끼우고 해요. 그러면 인공적인 떨림으로 사실상 좀 어렵다. 물론 이거 걸리신 분들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셔야겠지만 시청하신 대부분 분들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금연 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담배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폐암밖에 없습니다. 폐암. 지금 이건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면 치아부터 입안, 구강암, 후두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폐암은 얼마나 위험하냐? 비흡연자도 같이 오랫동안 담배 전기를 옆에서 들이마시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30% 올라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죠. 20-30%면.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담배 끊으라는 게 아기한테 여러분 굳이 20-30%를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고 와서 우리 아기 예쁘다면서 뽀뽀하면 그대로 그거니까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끊어야죠.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70에서 100가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KTNG에서는 73가지라고 사실 200가지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 발암물질 중에 20개 이상이 폐암 유발 인자입니다.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 약 25배 이상 증가한다.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끔찍한 사진은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제일 약하게 놨죠? 아마 사진 구하실 때 이거 아마 흉부외과 선생님이 보내주셨나 봐요. 이게 이거다 하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여하튼 그래도 암이니까요. 다 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구강암, 어떤 사람은 후두암, 어떤 사람은 폐암,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왜 그러냐? 구강점막, 인후두, 기관지, 폐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접촉 시간이랑 또 얼마나 많이 피는지, 또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 갖고 막 이렇게 뭐죠 이게? 도너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입에서 코로 넣는 연기 접촉 너무 달라요. 이것도 이제 의학 용어는 아닌데 해독 능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반갑 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담배 핀 적이 없는데 폐암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빨도 있다. 이런 말 유전자빨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유전자 그리고 해독 능력 이런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갖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실제로. 그러면 장땡 아닌가요? 여기 보였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다 걸린다. 누구나. 폐는 망가진다. 그래서 암만 안 걸릴 뿐이지 폐는 다 망가집니다.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해독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CYP1A1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토크린 P450의 1A1.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흡연에서 발생하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아마 벤조피렌 그러면 들어보셨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을 활성형 대사체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놈 아니에요? 맞아요. 이 효소는 나쁜 애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잘 발달이 안 됐고 어떤 분은 발달이 많이 됐어요. 발달이 많이 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폐암에 걸릴 수 있죠. 그런 유전자가 GSTM1이라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글루타타이온 에스트랜스포레이즈 MU1이라는 유전자인데 이거는 착한 애예요. 목사님이에요. 좋은 애를 변환시키는.
근데 얘가 유전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깡패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게 뭐 완전히 뭐 교화시킬 사람도 없고 유전자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운이네요? 아니에요. 안 피면 유전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딱 끊으면 이 유전자를 잊어버리면 돼요. 아니 CYP1A1이랑 이런 거 뭐 굳이 글루타타이온 에스트랜스퍼레이즈 이름도 어려운데 그거 알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피시는 분들은 내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암에 50대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폐기 정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끊자. 자 그러면 폐암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거야. 폐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딱 하나? 흡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면. 옛날 석고보드 막 성면 있는 거 공사장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되고 라돈, 공기오염, 우리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다 같이. 요리, 쿠킹, 고등어 굽다 걸리냐? 너무 오랫동안. 아궁이 막 우리 어머님들 막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되게 마이너하고 압도적 1위는 뭐다? 흡연이다. 타르랑 니코틴이랑 함유량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거에 차이가 용량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영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누적 효과 때문에 약한 걸 피우면 좀 낫죠. 좀 덜 피곤하고 기도 하다고 하고 치아 변색도 좀 센 거 피우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톡식한 거는 여전하다. 1mm, 뭐 0.5mm 이런 거가 순하니까 핀다고 하셔도 그래도 그 안에도 70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건 끊는 게 좋겠다. 용량이 작을 뿐 여전히 성분은 똑같다. 액상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 니코틴만 들어있는 거. 네. 타르 없이. 그거는 데이터가 없어 사실은. 타르보단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사들은 하고 있고요. 니코틴이랑 타르 중에 뭐가 어느 게 더 좋은? 여러분 그 니코틴이 사실은 리셉터라고 해서 혈압 올리고 맥박 빠르게 하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담배 피는 건 만성 스트레스 유발 물질을 의미해요. 타르와 니코틴 중에 뭐가 나쁘냐? 당연히 타르가 나쁘죠. 타르는 만져보시면 이거 완전 독이에요. 끈적끈적하고 아스팔트에 타르 쌓아요. 똑같아요. 그 끈적끈적한 거랑 똑같아요. 그걸 미세하게 흡인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근데 니코틴도 역시 만만치 않다. 니코틴도 여전히 혈압을 올리고 물론 폐에 침착을 한 것만은 아니지만 혈압이라든지 뇌출혈 뭐 이런 거 생기자 담배 많이 피면 심장병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니코틴이다. 근데 왜 스트레스를 풀려고 피는 거예요? 스트레스 올려주는 건데. 흡연한 거가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 해소와 동치로 오랫동안 작용해 왔어요. 담배를 피는 데서 회의를 하니까 같이 가서 피는 맞아요. 거죠. 그런 자꾸 거기서 중요한 일이 결정이 돼서 나오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직장 승진하려고 해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고요. 맞아요. 친구끼리 당구장 가서 놀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고. 담배로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한다. 그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간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 그 전자담배 데이터가 없는 건 아직 출시한 이후에 이제 유의미한 시간이 아직 안 지나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배 처음 나왔을 때는 폐에 좋다는 논문도 나왔었어요. 시간이 짧았을 때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환을 하기에는 누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폈다고 1년 만에 암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대개 관련 담배를 피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직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의학자들이 폐에다가 인위적인 연기를 집어넣는데 좋을 리가 있겠냐는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동의하시죠 다들. 그러면은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집에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서 만약에 달리기 1시간을 한 것과 한 3분 동안 담배 피는 것과 담배 필 때는 청정한 데서 피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네요. 담배 피신 분도 어차피 나쁜 공기 마시면서 출퇴근하실 거 아닌가요? 공기오염은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건 개인 문제로 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요. 스트레스 받는데 어떡하냐? 다른 걸로 풀자 우리 뭐. 마카롱 어때요? 그리고 5km 뛰기. 그런 힘들더라. 2km에 3km가 딱 좋더라고요. 천천히 뛰니까. 아니면 저랑 같이 수영을 할 2.5km 정도. 다른 걸로 좀 전환해보는 거를 연구해보자. 흡연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 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되고 친구들끼리 막 즐겁게 끼리대면서 피고 좋아요. 아는데 끊을 때가 됐다 이제. 무슨 첫 흡연이 몇 살이에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언제쯤?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간간히 중간에 친구 만날 때 폈는데 끊었죠. 계기가 있었던 거. 피곤해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폐암 제가 한번 찍은 거 있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치아, 구강암, 그 다음에 후두암, 그 다음에 폐암까지. 왜 담배 가게에는 이런 그림이 있을까? 불쾌하잖아요. 어떤 데는 해골 그려져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 해골 있는 것도 있나요? 정부에서 담배를 만들지만 그래도 끊어라 보여준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을 때가 왔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 끊을 때가 왔습니다. 35 끊을 때가 됐습니다. 45 이제 끊어야 돼요. 55 끊기 딱 좋을 시기예요. 65 이제 마지막 찬스. 75 끊어야 돼요. 지금 와인 나오면 돼요. 아직 난 이런 거 없다고? 그럼 지금 끊어야 돼요. 지금 끊을 때가 됐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면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미군이 포르말데히드, 즉 포르말린을 버리는데 그만큼 독성 물질이에요. 그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갖고 발이 썩은 거. 이분은 럭키하게 세 번째, 네 번째만인데 당뇨가 혈관에 안 좋죠. 근데 거기에 담배 피는 거는 지금 불타는 집에 휘발유를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운동하면 되지 않냐? 네, 10분만 해도 되죠? 아우 힘들어. 담배값.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담배값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담배값에 실려있는 사진을 살펴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흡기에서 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사진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혈관편이라서 담배 연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에세 체인지 슈팅 레드. 야, 이름 되게 어려워졌는데 여기 보시면 눈이 나오죠. 눈이 빨갛게 보이는 실명으로 가는 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비슷한 담배인데요. 뇌졸중으로 가는 길 해놓고 보니까 여기 뇌에 이제 혈관이 막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건 출혈 같습니다. 뇌 출혈이 뇌 졸중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고혈압 때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있고요. 또 말초혈관 질환으로 가는 길. 그래서 발이 한쪽이 발가락이 첫 번째, 두 번째도 퉁퉁 발이 부어 있기도 하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도 잘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한 다음에 봉합한. 또 여기 보시면 심장 마비로 가는 길. 그래서 심장에 동맥이 막혀서 수술하는 장면으로 여기 보시면 수술 도구가 같이 돼 있어서 여기 다 좀 무섭네요. 보니까 실명으로 가는 길, 뇌졸중으로 가는 길, 말초혈관 질환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 해갖고 담배 연기가 혈관을 막음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실명으로 가는 길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흡연이 눈질환과 안구의 영구적 시력 상실 위험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안구, 눈에는 혈관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맥락막이라고 부르는 망막에 혈관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망막에도 혈관이 있고요. 근데 그 혈관들이 아주 작은 혈관들이에요. 그 작은 혈관들은 얼마나 작냐?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 정도 지름이 7 마이크로미터면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인데 1cm를 1mm보다 훨씬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쪼개고 해서 눈에 안 보이죠. 그 정도가 살짝 지나갈 정도로 적혈구는 지나가야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적혈구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작은 혈관들이 눈에 많은데 이게 이제 담배로 인해서 눈에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맥락막이라든지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실명에 올 수도 있고요. 또 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포름알데히드,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면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미군이 포름알데히드, 즉 포르말린을 버리는데 그만큼 독성 물질이에요. 정말 냄새 맡아보면 저는 병리과 의사라
레지던트 때 진짜 지금도 뭐 매주 월요일 금요일 부검할 때마다 포르말린 쓰니까 냄새를 맡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라서 짧게 맞게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갖고 또 벤젠 여러분 아세요? 벤젠?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화학식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낙동강 막 이런데 오염 물질 중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이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뭐 타르, 포르말데히드 뭐 이런 물질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산소가 환원이 되지 못하고 좀 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나쁜 놈들이 산소가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담배 연기를 직접적으로 눈에 쐬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담배 연기를 해갖고 후 하면 이렇게 모욕적인 걸로 느와르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도 건강에 나쁘다. 아세트알데히드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세트알데히드 기억나시죠? 술 먹을 때 나온다는 건데 그 아세트알데히드도 뭐 한 60여 종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으니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담배 필 때도 눈에 닿으면 안 좋고 또 상대방에게 후하고 해도 안 좋죠.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다? 이제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데요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가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흡연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물질이 다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궤도적으로 첫 번째 동맥경화를 왜 일으키냐? LDL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이렇게 얘기하는데 LDL을 산화시켜요. 그 후하고 담배 연기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관 내에서도 산화를 일으키는데 또 나쁜 애를 또 더 나쁘게 만들어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또 산화시켜서 혈관에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고요. 또 예전에 한번 제가 칠판 갖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혈관 안쪽에도 내피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가. 걔네들이 담배 연기로 그 손상을 입게 되고 또 담배 연기 자체가 염증을 유발해요. 되게 복잡한 뭐 폴리올, 뭐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엔드 프로덕트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기전을 통해서 염증을 잠깐 막 일으켜요. 제가 염증은 기억나세요? 치매에 가장 강력한 게 오랫동안은 해마에 베타 아밀로이드, 그 다음에 타우라는 프로틴, 그리고 염증설 이 세 가지가 유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무조건 나쁜 애들인데 이 담배 연기가 동맥경화 촉진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더 끈끈하게 만들어 거기다 염증을 유발하니 좋을 리가 없다. 거기다가 혈관까지 교감신경을 상승시켜서 교감 선생님은 흥분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가뜩이나 염증도 생기는데 동맥도 좁아지니까 미세혈관이 특히 이런 큰 혈관들은 좀 오래 버티죠. 근데 눈 아래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실명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눈만 그러면 좀 괜찮은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발이 썩은 거. 이게 여러분 당뇨발이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당뇨발 치시면 이런 사진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많이 봐요. 어디서 보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당뇨예요. 근데 또 술 드시고 막 담배 피고 이런 분들 생활 관리가 안 되신 분들 다리를 보면 다 이래요. 그것도 이분은 럭키하게 세 번째, 네 번째만인데 당뇨가 뭐에 안 좋아요? 혈관에 안 좋죠. 근데 거기 담배 피는 거는 지금 불타는 집에 휘발유를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뇨기가 있다. 당뇨기라는 말은 원래 의학 용어는 아닌데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화혈색소가 5.5 이상이 되고 6.5 이하긴 한데 당화혈색소가 좀 높고 이제 밥 먹고 나서 혈당 재면 확 높아지는 거. 이게 당뇨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선 걸어야죠. 밥 먹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밥 먹고 다 눕고 싶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딱 누우면 텔레비전 딱 보거나 쇼츠를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동네에서 앞에 한 바퀴라도 걷고 그렇게 중요하겠죠. 근데 당뇨기가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혈당이 쫙 올라가면 그 자체가 혈관을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염증도 불러일으키고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도 혈관 망가뜨리고 내피세포 망가뜨리고 또 각종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또 동맥경화 LDL 콜레스테롤을 무려 산화시켜요. 물론 당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합이 되면 이런 다리에 미세혈관 손상에 의한 이건 좀 마일드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더 끔찍한 것도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그냥 그 후가에서 보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초혈관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한 80% 정도는 담배 때문이에요. 나머지 20%는 뭐냐? 병이 좀 있어요. 이게 좀 그 다른 병인데 80%뭐 버거시병 이런 병은 다 담배가 원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담배가 백해부익하다. 그러면 이제 혈관을 눈이랑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다리 말초혈관 얘기했으면 진짜 죽는 병은 뭐가 있는데요? 심장이랑 뇌죠. 이분은 럭키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관을 교체하고 있는 수술인데 혈관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수술은 무조건 차악이에요. 차악. 그러니까 정말 최악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훨씬 좋은 건 안 걸리는 거나 마일드하게 오랫동안 쓰는 거야. 조금 걸려도. 심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 암인데요. 그러는데 암이긴 암인데 단일 질환으로 1등은 심근경색증. 제가 아마 사진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심근경색증이 왜 생겨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데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 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령도 들어가요. 고령이 되면 혈관이 빳빳해지니까. 염증 물질들, 고지혈증. 그러면 다 아는 거야. 이거 뭐 의사한테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고혈압은 치료받아야 되고, 고령은 어쩔 수 없고, 고지혈은 있다면 치료받아야 되고, 담배는 끊고, 염증은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하고. 어떻게 제거해요?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음식물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렌틸콩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잘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뭐다? 담배를 끊는 거야. 심장도 이렇고 똑같아요. 뇌졸중도. 뇌졸중, 여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증이 있는데 둘 다 혈관의 문제죠. 혈관을 가장 악화시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흡연이다. 아니 고혈압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대부분 치료받으실 거예요, 고혈압은. 근데 담배는 이거 뭐 아직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피실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네 가지. 그럼 이게 실제 사례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연락 온 적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실을 건데 사진 좀 달라고. 이거를 가짜로 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다 진짜 사진이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딱 보고 경각심만, 혐오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 깜짝 놀라라. 이 정도만 되면 되니까. 깜짝이야. 근데 어찌됐든지 실제 사진이다. 그리고 이건 모두 다 담배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 연기가 근육이나 뼈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근육이나 뼈에도 영향을 끼치죠. 상대적으로 이제 골대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근육이나 뼈가 강해지려면 운동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서 운동하면 되지 않냐? 담배가 그 자체가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요. 아무래도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장기적인 운동을 실현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칼슘 대사에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뼈에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뇌는 이제 보호를 잘해야 되니까 이제 장벽이 두꺼운데 알코올 성분은 그거를 잘 뚫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담배 성분은 담배 연기는 기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구조식이 간단한 거예요. 화학식이. 그래서 되게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머릿속에 안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안 좋은 것들 상당수가 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순간 혈관이 수축해요. 전신의 혈관이.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피가 끈끈해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담배 많이 피면 허열이 생겨요. 허열. 피가 부족한 게 생겨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랫동안 담배 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 뇌 용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알코올만큼 아주 큰 영향은 끼치지 않지만 뇌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뇌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씀. 뇌 볼륨, 부피. 기억력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혈관에 다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치매는 알츠하이머지만 2등 치매가 혈관성 치매예요. 치매할 때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알츠하이머지만 그 뒤에 2등 중에 압도적인 것, 3, 4, 5등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랑 똑같아요. 담배랑 고혈압, 당뇨, 고령, 뭐 염증, 멘탈 스트레스도 들어가고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좀 장기적으로 담배 흡연을 많이 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젊으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를 끊는 사람의 차이는 커지죠. 혈관의 탄성도가 다르니까. 대구에 가면 이제 많은 식당에 가면 뭉티기를 팝니다. 근데 이제 그 뭉티기 파는 식당에 가면 오드레기라는 걸 팔아요. 오드레기는 소의 대동맥을 잘라서 주는 건데 맛있어요. 식감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드셔보신 분은 알 거야. 탄력 있는 느낌이에요. 딱 씹히는데 약간 탄력 있는 고무라고 그러면 너무 질긴 것 같고 탄력 있는 뭔가 잘 씹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딱딱해져요. 근데 사람들도 똑같아져요. 고령은 아무도 그거는 막을 수 없는데 거기에 담배를 핀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뇌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을 망가져라 뭔가 기원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부터 시작해서 근육, 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혈류의 문제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혈관은 모든 장기에 다 있으니까요. 피부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피부 차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담배값 분석은 첫 번째는 우리 에어웨이, 코, 구강, 기도, 기관지, 폐까지 이런 거에 대한 암 위주로 살펴봤고요. 지금 뭐 살펴봤죠? 혈관 위주로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 눈의 실명, 심장과 뇌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좀 관심 있을 만한 성기능, 흡연과 성기능 어떠냐? 거기에다가 이제 간접 흡연 아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약간 과장된 면도 있고 약간 과소평가된 면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담배 필 때 남성 성기에 혈액 양도 부족해져요. 산소 요구를 채울 만한 것도 안 돼요. 혈관도 좁아져요. 그러면서 발기 유지가 어렵고 발기가 유지된다 그래도 이내 사그라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담배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담배값 부검 시리즈 3편 성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호흡기랑 혈관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담배의 해악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능 얘기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담배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에세 체인지란 담배인데요. 이 보시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아유, 좀 끔찍하다 이거는. 보통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건 아마 20대 남성들, 흡연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담배를 피는 순간부터 중증의 발기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비흡연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여러 논문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1987년 연구인데요. 개 6마리한테 담배 2개 피를 피게 할 만큼 호흡을 시킨 다음에 발기력을 확인했더니 6마리 중에서 5마리의 개의 발기 능력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담배를 폈다가 금연을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발기부전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그 강직도가 훨씬 더 향상돼 갖고 성기능이 뭐 좀 향상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담배를 피면 발기력이 좀 떨어지냐? 잘 아시다시피 그 남성의 성기는 해면체예요. 안에 혈관이 가득 차 있는 혈관이 막 그몰망처럼 이어져 있는 해면체 구조인데요. 발기를 안 했을 때보다 발기했을 때 보통은 8배 정도 커지거든요. 뭐 사람 따라 10배 이상 커진 분도 있어요. 이게 대해 혈액이 혈관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이 들어갈 구멍. 근데 이제 담배 속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건 제가 혈관 편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해면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8배에서 12배까지 커지는데 니코틴 자체가 담배를 피운 즉시 혈관이 수축되니까 아무래도 그 피가 조금 들어가게 되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발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산소를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담배 필 때 일산화탄소가 쭉 들어가면서 이게 헤모글로빈에 올라타면서 왜냐하면 친화력이 보통 산소의 2, 300배 되거든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산소를 공급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남성 성기에 혈액 양도 부족해져요. 산소 요구를 채울 만한 것도 안 돼요. 혈관도 좁아져요. 그러면서 발기 유지가 어렵고 발기가 유지된다고 해도 이내 사그라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담배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손상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해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진 거 이외에 영구적으로 동맥경화로 인해서 길이 좁아지게 돼서 담배 너무 오래 피신 분들은 담배를 끊어도 물론 담배를 끊는 즉시 발기 그리고 그 성적 기능이 좁아지긴 하는데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오래 피면 필수록 그 길을 좁게 만드는 바람에 음경의 크기도 작아지고 발기의 유지 기간, 발기의 강도 등이 모두 저하된다. 이게 담배를 피는 기간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걸 보시는 혹시 20대 남성 그리고 또 혹시 보시는 20대 여성은 왜냐? 남자친구나 연인이나 남편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 향후에 돌이킬 수 없는 아니 뭐 그걸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매우 돌이킬 수 없는 걸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흡연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둘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다. 20, 30대 남성분들도 이쯤에서 끊는 게 20, 30대 여성분들도 파트너가 애인이 남편이 남자친구가 핀다. 그러면 장래를 위해서도 끊자.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흡연이 테스토스테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성 호르몬이라 담배를 오랫동안 피는 분들이 성욕, 이걸 리비도라고 부르는데 리비도를 저하시켜요. 그래서 술, 담배 많이 하는 분들이 실제로 리비도 저하 때문에 성관계 횟수도 떨어지고요. 발기 기능도 부전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래서 악순환이 더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리해보면 담배 흡연 자체는 일시적으로 니코틴 때문에 일산화탄소 때문에 음경에 혈액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혈관을 좁게 하는 것도 있고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히 그 해면체의 길이 좁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끼쳐서 발기를 유발하는 심리적 이런 것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남성 성기능에 100% 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 성기능을 얘기했으니까요. 또 여성의 출산에 있어서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기형아 출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배값에서 여기 보시면 아유야 엄마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이 역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코를 막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끔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6월 이후로는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분명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산소 부족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전체적으로 수축시키는 게 있고 또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면서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올라타야 되는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내피세포 손상으로 혈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이한테 가는 산소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잠깐 임산부가 맡아도 안 좋죠. 근데 이게 뭐 아이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딱 지나가면서 어떤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주의력이 떨어진 사람 때문에 담배 연기를 딱 맡았다. 물론 막 불쾌하고 그렇긴 한데 이거 하나로 뭐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담배를 핀다. 아니면 담배 피는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됐다. 이러면 아이의 그 장기 형성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체중이나 조산, 기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중에서 담배 피는 직장에서 막 여사원들이 막 콜록콜록 하는데 담배에 노출돼 갖고 아기가 아마 잘못됐을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이 그때 사원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추리 소설도 있거든요. 아니 그건 좀 제가 읽으면서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안 좋다. 그 정도로 아이에게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다. 특히 그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이외에 벤젠, 타르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신경관 결손증이라든지 심장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 담배 피는 임산부의 아이에서 이런 기형
출산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잘 알려져 있고요. 혈관 덩어리인 태반 보신 적 없죠? 레지던트 때 태반을 진짜 많이 검사를 많이 했는데 태반이 다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이 좁아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이에게 치명타라는 거. 그러면 엄마만 담배 피우면 되느냐? 아빠도 좀 드물긴 하지만 엄마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고환에서 형성된 정자에 있어서 DNA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 8배에서 12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위험하냐? WHO 통계에 의하면 25에서 30% 이상 기형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알고 있고요. 미국 CDC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에는 심장 기형이나 구순열이라고 해서 위턱뼈가 갈라지는 기형이 있습니다. 이거나 하지 결손증이 발생할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임신 초기에는 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성기능에도 영향이 있고 또 아이의 임신했을 때 초반기에 큰 영향을 끼치니 아이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남성분도 금연하시고 여성분도 혹시나 흡연자시면 100% 끊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접 흡연은 어떠냐? 전 세계 약 40%의 어린이가 간접 흡연에 노출됐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끊으셨는데 40대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른들 모임에 가면 친척분들 모임에 가면 다들 너구리 잡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만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그 버스 뒤에서 불량 청소년이 피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도 피고 뭐 불량 청소년도 피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개인적으로는 간접 흡연이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가 피는 거랑 또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직접 피는 것만큼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씩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ADHD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또 부모가 흡연자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 빈도가 약 60%가 증가한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업계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그 영화 돌연사에서 부모 중 특히 엄마가 담배 피는 게 위험 인자로 돼 있어요. 아빠도 있는데 엄마의 흡연이 1세 미만의 아이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영화 돌연사의 주요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흡연만큼은 아니라는 이유가 그만큼 시간이 짧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암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에 피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시고 또 흡연에 의한 그 파티클들이 옷 같은 데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신다면 안 피우시는 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는 아니지만 인생의 의미인 분도 있고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면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열심히 담배를 피고 결혼을 하고 애를 놓을 생각으로 이제 한 1, 2년 정도에 그 전에 끊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몸에 이제 쌓였던 이런 나쁜 물질이 다 해독이 된 상태인 건지. 뭐 DNA가 파괴돼서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중금속처럼 쌓이는 건 아닙니다. 일찍 끊으면 더 좋죠. 근데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담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에비던스가. 그래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어요. 그러면 개꿀, 그 전자담배는 좋은 거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액상형과 이제 관련형이 있는데 액상형은 이제 순수 니코틴에다 이제 부가적인 첨가물이 들어있고 관련형은 상대적으로 태워서 피우는 연초에 비해서는 발암물질이 덜 나올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니코틴 이외에 타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니코틴이 들어온 순간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발기에 순간적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니코틴 자체가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상형이나 관련형이나 다른 걸 대폭 줄였냐 하더라도 이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첨가물들이 둘 다 들어있어요. 첨가물들이 뇌에 중독작용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은 적지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안 피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에비던스 베이스로 즉 증거 기반으로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통계는 10년 정도 한 몇 년 더 있다가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액상이나 관련형 그 전자담배는 언제 피냐? 지금 연초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아유 나 못 끊겠다. 중간 단계를 이용하시는 것 정도는 제가 매정하게 바로 끊으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고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책에서도 에릭센이란 분이 삶의 의미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피셨는데 이걸 못 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제가 읽어서 저는 이제 단번에 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간 단계로 거쳐서 끊는 거를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정도 이용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우니까 꼭 끊고 싶다면 병원에 가셔서 약물 처방도 받아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호흡기죠. 그다음에 심혈관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시간으로 성기능과 아이, 출산 관련된 그리고 이제 액상담배, 그다음에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 편을 하는 동안 여러분 뭐 느끼셨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안 피는 건데 이게 좀 어렵다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시청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몸에 안 좋구나 생각하시고 의지를 다지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 30대시라면 아주 오랫동안 피지 않으신 분이라면 성기능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출산 이런 거 고려하셔서 끊으시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건강상의 이득도 크고 향후에 뭐 부작용도 적다 보니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